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 마감한 부분을 보면 점수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기서 버티는 거 치고는 굉장히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면 최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변동이 약간의 우상향을 띠고 올라간다면, 그 이후의 상승폭,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여기 횡보 구간에서 약간의 우상향 기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그러고 나니까 탄력을 더 잘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약간씩 우상향 하면서 움직이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오늘 상당히 많이 붙었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역시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주도주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삼성전자가 내린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한 2천억 정도 팔아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 단위로 팔지 않으면 크게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서서히 주고 있는 상태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 더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이거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래서 뭐 근데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내린다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의 가장 큰 게 시세의 영향이다. 만약에 지금 코스닥이 내렸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역시 판단을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시세 빼고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내일 모레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업도 주가가 오르면 크게 위험성이 없다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반대로 진짜 전도 유망한 기업인데 주가가 내렸다, 그럼 이건 뭐 그 전도 유망한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인식이 돼버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가장 부정적이고 혼란을 주는 게 이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외에 달라진 걸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일단은 더 들고 가보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 지금 더 좋은 상태고, 코스피야 외국인이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코스닥은 뭐 문제없이 지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살펴보면 미리 이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띄워놨습니다. 네, 소액으로 하시면 이게 사실상 취미입니다. 주식 투자로 뭐 직업을 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주식 투자로 뭔가 자산 증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게 이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로 쉽게 번 것 같은 사람들도 알고 보면 뭐 굉장한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런 상태라서, 그런 걸 보시면 이 소액으로 하는 건 굉장히 소풍 온 기분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반말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언급할 때도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신금속은 2,400원대 제가 사고 나서 뭐 이 정도 가격에서 사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
근데 지금 한 4,000원대 사서 같은 종목이지만 뭐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는 아니 사러 갈 때 안 사서 지금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보시면 이제 반말로 해봅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말 안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뭐 매수하라고 말씀드려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스타일의 분들, 그럼 나중에 뭐 별 말씀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실 거고. 예. 네네. 뭐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네, 메디포스트는 그 종목 상담에 질문이 올라왔던데 제가 그거 주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랑 예, 요 얘기랑 제가 그 오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오스템 하는 거 책에 자신 없는 기업들이 기업 이름만 떠들고 있다 이런 거 보고 그냥 오스템 하는 거 부정적으로 했다가 10배 오른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단타 매매, 단타 추천 종목 그거에서 아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 단편적으로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거의 못 보는데, 오늘 얘기 들은 게, 뭐 RSI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냐,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구댕이를, 이게 지금 삼성전자라서 없는데, 자, 구댕이를 이게 이제 RSI입니다. 요 지표가. 요 RSI가 이렇게 구댕이를 파면 사서, 요 올라갈 때 사서, 뭐 팔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니까. 근데 이거 매매 진짜 이거 가지고 조금만 매매를 해본 사람이면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조지표는 후행일 뿐이니까 보조지표로 뭔가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면 그 구덩이 파고 여기 올라올 때 사면 여기서 사니까 엄청나게 수익 보는데요? 하지만 구덩이 여기서 먼저 팠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복할 때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샀는데 박살이 납니다. 근데 뭘 조금만 매매를 해본 사람이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뭐 한 번 쉬고 두 번째 하는 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딴 식으로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어쩌다 한번 보면 사람들이 우아할 것 같은 거 그냥 찾아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뭐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저는 틀리지는 않는데 저는 충분히 연구를 하고 말씀드리니까 시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는 잘못된 정보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가려내야 되니까 비판적으로 보시라는 거고. 네. 뭐 그냥 운이 좋고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고, 사실 기다렸다가 사는 게 뭐 확률로 따지면 10년 중에 한 9년은 기다렸다 사시는 게 맞고, 지금처럼 좋은 이 1년 정도는 그냥 지르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에 해당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잘못된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하시면 훈훈할 겁니다. 네, 풍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시기에 풍산은 항상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또 경기에 선행을 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한번 딱 따져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맞고 신호도 나왔고 괜찮은데 어느 정도 단기간에 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수보다 조금 더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 접근을 그냥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도 자산가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격 매력이 있지만 원래 저평가되던 종목이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다소 뭐 장기 투자라는 관점보다는 추세 매매, 지금 이 추세가 여기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요 각도를 벗어나기 전에 그냥 사고 팔고 하는 정도의 대응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딱 보고 그냥 핵심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거도, 자, 여러분 재무제표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재무제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지고 이 재무제표는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있고 판관비가 있습니다. 판관비에는 인건비가 얼마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는 핵심이 아니고 요게 핵심이니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네. 근데 빚도 갚고 있네. 풍선 괜찮네. 요런 접근? 요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거. 이익잉여금이 7,611억인데 시가총액만큼 이익잉여금이 있네? 지금 가격에 경영권 접수하면 일단 그게 가능하진 않겠지만 가격에 접수해서 배당만 해도 지금 원금 회복, 투자금 다 회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 진짜 핵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뭘 저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짜 말하기도 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순매수에 키움증권이 많으면 나쁜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풍산 최근에 키움증권 순매수가 많습니다. 좀 상승폭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한 비법처럼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RSI 요 구덩이 들어가서 나오면 괜찮다.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덩이 한 번 더 들어간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2번 들어가는 종목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도 아니고 좀 강하게 보면 깨박살이 나는 건데, 자, 그 방식대로 여기서 매수합니다. 더 떨어집니다. 하고 있다가 그냥 박살이 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반박 사례를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건데 그걸 지금 방송에서 뭔가 대단한 비법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같은데 지적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이런 분들 제가 반말로 하자니까 반말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저 때문에 손해봤다 그러면 제가 저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아닌 분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시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제 탓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때 제가 7월 정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매수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한다고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린 거라서, 예.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보신 거고, 저는 아주 약간의 원인 제공을 한 것 뿐이기 때문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직접 투자하신 부분이 잘 투자를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얘기, 어제 차트가 예쁘고 이런 것도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일종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차트 띄워놓고 이런 차트가 올라가고 이 차트는 여기서 사야 되고 지난 거 이런 건 표현하자면 뭐냐면 차트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차트를 쓸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한 종목을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코리안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자, 이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가격 괜찮다. 지금 이 가격 괜찮다. 근데 이 괜찮은 가격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됩니까? 거의 한 2년 지속이 됩니다. 그럼 2년 동안 시간 가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이건 진짜 이런 게 진짜 비법인데 진짜
제가 이런 걸 또 뭔가 과시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가격 조정 받으면 가격은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이 당장 물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하면 매물 쏟아져 가지고 못 올라가고, 반등하면 매물 쏟아져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매물을 다 소화해야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그리고 이 코리안리라는 종목은 가격 조정을 받고 이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막 올라가려는 종목.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차트를 볼 때, 폭락했으니까 뭐 당장은 올라가지 않겠네. 기간 조정 받겠네? 그러면 기간 조정 끝나고 방향 잡을 때 들어가야지. 이런 게 지금 코리안이고 고려아연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고려아연 방향 잡아가는. 자, 그러면 차트를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가치를 줄이는 쪽으로. 차트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 핵심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차트가 예쁘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나름 본인이 주식을 좀 한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이 뭐 차트가 예쁘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일반 투자자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표현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예, 모든 게 다 본인 책임이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반말. 네. 아유, 홍익 인간은 무슨 홍익 인간입니까? 예. 예. 그냥 인간입니다. 네, 그리고, 예, 이 배우는 게 재밌으면 앞으로 주식 투자 잘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예, 너도 건강해라. 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형? 예.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거의 항상 계속 막내였기 때문에, 참, 이런 거 보면, 뭐, 형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옛날 생각도 나고, 뭔가 좀 기분이 묘합니다. 예. 예, 광고에 대해서 유튜브 프리미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좀 거슬리는 부분도 많이 없고 괜찮을 겁니다. 저는 광고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많이 노출되는 게 목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광고가 싫으시면 유튜브 프리미엄 하셔가지고 안 보이는 쪽으로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요런 거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돈 못 씁니다, 주식 투자하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돈을 불입하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돈을 못 쓰는 생활은 이제 이게 어떤 고착이 되고, 그 자산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식 투자만큼 더 재밌는 게 없습니다. 돈이 커질수록 더 재밌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다가 언제 한번 또 손실이 나면 계속 그냥 사다가 한번 이렇게 되는 날이 있으면 자산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울증 걸렸습니다. 뭔가 돈 벌면 진짜 좋을 것 같았는데 뭔가 되게 허무하고, 돈이 더 있어봤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약간 우울증이 왔었는데, 지금 아주 재밌는 시기고, 요거 한번 경험하시면 시야가 확 달라질 겁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오늘 댓글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일반 투자자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차트 F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쁘긴 뭘 예뻐. 예. 예, 훈훈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IR은 작은 기업들, 덕산 하이메탈이 시총이 1000억대, 2000억대였는데, 이런 기업들이 IR을 자주 한다는 건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근데 대기업들이 IR 하는 건 그냥 연례 행사 같은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IR 하는 건 그냥 연례 행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소형주에서 IR을 자주 하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좋은 팁입니다. 다른 사람들 요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금 구독자 많은 분들한테 재무제표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거 하면 아마 할 겁니다, 정말로. 예.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진약품. 네. 어제 그 횡보하는 종목들, 예, 하고 같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작두 좀 많이 타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턱 안 쏘셔도 되고 수익 많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단타는 괜찮지 않습니까? 뭐 당장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처리하는 이런 단타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당장 오늘 사서 오늘 팔려고 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혹시 저 때문에 혹시 손실이 났다 그러면 따질 수 있습니다. 왜? 반말로 해서 반말로 하니까. 근데 반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고집이 강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라도 저한테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 저가에 사고. 예, 뭐 인수라는 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벅스가 문제가 아니라 NHN 벅스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제가 하는 투자가 다 이렇습니다. 한 몇 개월 뭐 길면 한 1년 가고 그런 건데 요즘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반응이 빨라서 그런 거지 얘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수합병하면 뭐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제가 예전에 액트 매각할 때 보면 MOU를 4월에 했는데 실제 매각이 10월에 됐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참 걸립니다. 이게 한참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종목들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판적 사고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저 이런 거는 회사라고 하셔가지고 어디 회사 대표님인가 생각했는데 성함이 예, 아이고 예, 어쨌든 예,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댓글 다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많아져가지고 확인 시간이 길어지는데 댓글 더 많아지면 조금 제가 미리 댓글 준비를 해서 언급할 부분을 추려가지고 시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가서 예, 뭐 너무 언급 안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NHN 벅스 요즘 이제 뭘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뭐 캐릭터도 론칭을 했고 근데 뭐 진짜 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진짜 이건 뭐 이런 캐릭터 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좀 눈에 습기가 차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벅스 조인스 프라임하고 뭐 결합 상품을 출시했다. 뭐 나름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같으니까 자, 음악과 매거진을 한꺼번에 한 번에 즐기는 자, 그게 뭐 수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캐릭터 당연히 수익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왜 하느냐? 뭔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잠재력이 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NHN 벅스 같은 경우도 뭔가 외형을 지금 뭔가 꾸미고 있다, 포장을 하고 있다.
그 포장은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포장은 언제 합니까? 선물을 주거나 물건을 팔 때 합니다. 예, 그러면 매각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렇게 보든 안 보든 어쨌든 반응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영신금속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흐름만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완만하게 상승하고 에너지 모으고 2단계 상승하고 또 모으고 뭐 3단계까지 갈지 안 갈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뭔가 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걸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감사위원입니다. 자, 감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회계장부도 열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코스닥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깡통인데 깡통 아닌 것처럼 포장한 기업, 아니면 세 종류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주 건실한 기업인데 외면받는 기업, 아니면 건실한데 빼먹는 기업.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뭐 저평가니까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건 골라내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 자꾸 안에서 다 빼먹는다. 예를 들면 회사가 있고 거래처가 있는데 요 사이에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통관료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떼먹고, 뭐 어디 해외 투자한다 해가지고 떼먹고, 뭐 이렇게 해서 세버리면 주주들 몫이 없고, 그거 누가 가져갑니까? 뭐 최대 주주하고 그 관계인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제 한번 막아보자.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사버려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가 올린 거 누가 올렸습니까? 제가 올렸습니다. 네가 돈 주고 샀냐? 그건 아니지만 제가 5% 공시 안 냈으면 이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계속 주가 여기서 바닥기게 하고 여기서 바닥기게 해가지고 그냥 지들 주식이나 사모았지 뭐 다른 그게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안 나섰으면 이 종목 지금 또 1,500원, 1,400원 가가지고 요걸 이제 야금야금 또 미성년자 아들한테 사게 만들고, 예. 근데 또 자기들끼리 들어와가지고 아무 뭐 경력도 없는 사람 와가지고 대표이사 해가지고 월급 타가고 회계 해가지고 월급 타가고, 미성년자 아들도 아마 20살 되면 또 들어와가지고 또 월급 타고, 셋이서 뭐 가정하는 월급 뭐 4명인가? 한 10억씩 가져가고 월급 가져가고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 세워가지고 여기서 또 월급 받고 또 통관료 받고, 뭐 진짜 뭐 주주들 몫이 다 그냥 이쪽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놔뒀으면 이렇게 되면서 지분 야금야금 사가지고 아예 그냥 도전도 못하게 하고 유상증자한 투자자들만 피눈물 흘리고 6,000원, 7,000원 물린 사람들은 아예 그냥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희망을 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희망을 드렸는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쏠랑 팔고 나가야지. 자, 이러면 제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겠습니까? 누군가의 원한을 사서라도 칼 맞아 죽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개선을 하면 지금보다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당장 여기서 사신 분들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사나보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조금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또 더 올랐을 때 사서 또 팔고 또 더 오르니까 해서 또 사고, 이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그냥 샀다고 하면 이 타이밍에 살 가능성도 희박한 데다가 또 샀다고 뭐 만약에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 떨어졌다고 해서 뭐 불안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단타 과정을 거치던 사람들이 단타하다 물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오랜 경험상 거의 확실하고,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전에 파셔야 됩니다. 이건 못 가져갑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된다 해도 여러분들 몫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의 강의로 한번 만들 건데 예,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력 오늘 3만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3만원이란 가격도 보시면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50%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 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오픈해버립니다. 지금 보면 뭐냐면 이 고점, 저점에서 중간 이 둘 자리에서 중간을 그어보면 예, 이렇게 됩니다. 한 45,000원까지가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요 자리를 보면 옛날에 45,000원에서 한계가 왔었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원료 연동제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이 이제 앞으로 적자가 날 일이 없습니다. 적자가 날 일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거고 근데 이걸 좀 너무 과하게 반영을 했다. 과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고 그 차익 실현 물량 쏟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자, 지금 이 3만원이라는 가격이 언제 봤냐면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 이 가격을 본 게. 작년 초에 샀던 사람이 물리고 근데 코로나 때 반토막 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반토막 났다가 겨우 본전 찾았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파는 겁니다. 그 물량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벼워질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단기간에 한국전력 같은 주식 거의 40%가 올랐습니다. 2만원 아래에서 3만원이 50% 올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버텨? 일단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의지를 테스트하는 쪽으로. 이거 깨고 나면 뭐 이 추세에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영민하게 대응을 하실 거면 대형주는 사고 팔아도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과하다. 매도. 그리고 적당히 빠졌다 매수. 근데 여기서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면 아이고 내 거 주식 산 사람 수익 봤으니까 됐어. 잘 됐네. 요렇게 다른 종목 찾으면 되지. 요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정석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트. 예, 액트는 지금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요 기관 투자자, 요 종금에 해당되는 이 기관 투자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로써 답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하나의 어떤 비밀, 여러분들이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요런 해석을 보여드릴 텐데 뭐 그렇다 해도 그게 또 완전히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보면 50만 주, 11월 달부터 50만 주를 팔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50만 주 편입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물량 없습니다. 여기서 나올 거. 그리고 기타 법인도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제가 예전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주주운동을 할 때 지금 이 영신금속 소액주주 모임 카페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전에 소액주주 운동했던 액트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삼양엠텍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삼양엠텍 경영진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사택을 뭐 매입을 했고 뭐 이런 거 조사 다 했습니다. 지금 영신금속도 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려드리지 않을 뿐이지 삼양엠텍보다 삼양엠텍은 뭐 서로 상호 지분 보유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요거 할 때 여기 보시면 제가 주식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고점 돌파했고 뭐 여기서 매도를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인위적 상승인 만큼
제가 5,000원 위에 물린 분들도 제가 매도함에 따라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네가 팔면 오르냐, 네가 팔면 내리는 거 아니냐. 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뭐냐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요 거래량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기관 투자자가 5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도 누적으로 매도가 소폭으로 나왔지만 최근 매도까지 해서 기관 투자자가 20만 주 정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 제가 아는 물량 주주였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한 40만 주 정도 나갔습니다. 자, 그럼 110만 주가 나갔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한 70억 됩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억 누군가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소화한 거 아닙니다. 왜? 시장에서 이거를 소화를 했다면 50만 주는 그냥 5만 주도 못 팝니다. 정말로. 5만 주 팔았으면 그 시장에서 뭔가 받는 쪽이 없었으면 5만 주 팔았다. 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물론 체질이 좋고 그렇지만 지금 저평가된 종목도 많고 주가 관리 안 하는 쪽에는 또 엉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70억이라는 돈이 주식을 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린다. 만약에 여기서 내린다. 그럼 이 70억 산 사람은 바보짓 한 거고 위에서 여기 팔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잡으면 얘들은 그냥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당한 또 시세 차익을 보고 더 싼 가격에 사가지고 더 또 액트 주가가 올라가면 더 또 먹게 됩니다. 자, 지금 들어왔던 쪽에서는 뭔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이 물량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샀을 겁니다. 요 6명하고 법인하고 해서. 그러면 70억이라고 하면 110만 주에 세미콘 라이트가 347인데 320만 주니까 27만 주. 그리고 여기 320만 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500만 주를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장기전으로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뭔가 아주 호재가 있고 자신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량을 다 털 수 있을 만큼.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는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완성이 된 것 같고 매집 거래가 계속 있었고 최근에 매집도 뚜렷했고 그럼 이제 방향만 이렇게 잡아가면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럼 넌 살 수 있냐?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설명이라고. 여기 산 쪽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대량으로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가는 거 맞네 하고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 좀 줄이자. 떼꼭 하고 팔니다. 그러면 못 갑니다. 여러분이 에이 설마 하고 안 사면 쫙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주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 종목이 저절로 오르는 것 같습니까? 대선 테마 해가지고 오르는 종목 작전 세력 없이 오르는 것 같습니까? 뉴스 터지면 오른다 이런 거 뭐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고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조건 털리게 됩니다. 순리대로 가는 게 맞고 누군가가 많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안 무너진다. 이거 있구나 하고 그냥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액트 같은 경우는 본업도 좋아지고 신사업도 하고 오르만한 여건이 되네? 그러면 한번 싸게 사서 기다려보자 이런 거지. 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기다려볼만 하겠네.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내 본전만 알아. 여기서 산 사람은 되겠어? 여기서 산 사람은 내일 조금만 내려도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예,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건 맞지만 또 내가 큰돈 들어가면 그냥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몫이 아니다.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는 사람들의 몫이지. 그래야 이제 이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산 사람들은 나중에 액트가 5만 원 간다 해도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5만 원 간다 해도 8,000원에 사서 5만 원 가기 전에 이걸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5만 원까지 갖고 있겠습니까? 어차피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높을 때 사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무조건 쌀 때 사야 되고 그 재료를 찾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면 아 이거 호재 맞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종목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누군가 인수를 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얘가 나중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OX 퀴즈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뭔가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이 물량을 다 받아낸다. 나중에 분명히 올릴 것 같네. 그럼 시장 관심도 받고 뭔가 인위적으로 물량이 소화가 된다. 오케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젠지는 모릅니다. 언제까지 버티려면 여기서 사면 못 버팁니다. 여기서 사면 버티고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판 이원 컴포텍을 보면 이거 제가 전환사채 물량 쏟아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버티네? 이 전환사채 물량 계속 나올 텐데 이걸 받아먹네? 그 받는 애들은 뭘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받는다면 이 종목도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고 액트는 쭉 지켜보니까 받아냅니다. 자, 이런 게 제가 대창 솔루션을 찾았던 방법이고 세미콘 라이트를 찾았던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중소형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라 믿고 그리고 그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찾는지도 살짝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저 친구가 찾는 종목은 조금 확률이 높겠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 좋고 제 시장 나쁘면 어차피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 찾아도 헛방입니다. 시장이 좋고 제가 지금 재미가 있을 때 제가 뭐 이거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재미없으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기가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하고. 예,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더 비판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